최근 홍서범 아들의 이혼을 둘러싼 논란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사로 여겨졌던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의혹과 해석을 낳으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서범과 조갑경이 모두 오랜 시간 연예계에서 활동해온 유명 인사들이고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수익을 만들어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이미 상당히 거칠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동료 연예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연예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한다. 특히 동료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지킨다. 논란이 클수록 더더욱 그렇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드러내는 순간 그 화살이 언제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침묵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더 이상 침묵이 리스크를 줄여주지 못할 때, 혹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을 때다. 이번 사건에서 감지되는 기류는 후자에 가깝다. 말은 없지만 행동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느냐는 질문이다. 단순히 아들의 외도와 이혼이라는 사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반응이 과도하게 빠르다. 보통은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여론의 흐름을 확인하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치 이미 준비된 반응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인식이 있었고 이번 사건이 그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물들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자신의 직업적 능력, 즉 노래나 연기, 예능감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르다. 이들의 핵심 자산은 관계였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서사. 즉, 이들은 자신의 삶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왔고 그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관계를 맺어왔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일반적인 콘텐츠는 소비되고 끝난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서사는 다르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반복될수록 더 그렇다.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 굉장히 강력하다. 동시에 그 신뢰가 무너질 때의 반작용 역시 훨씬 더 크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도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들은 지금 사건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장면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 태도, 그리고 그걸 둘러싼 분위기까지. 특히 홍서범이 보여줬던 가부장적인 발언들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캐릭터라는 이유로 소비되었다. 예능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과장된 설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제가 흔들린다. 이게 정말 캐릭터였는가? 아니면 그저 포장된 표현이었을 뿐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장면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장면이 있다. 신동엽이 던졌던 댓글 보지 마라는 말이다. 당시에는 웃음으로 소비되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더 중요해진다. 어떤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어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직감. 신동엽은 그걸 읽었고 그 순간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보여온 진행 방식과 일관된 행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느꼈느냐다. 그리고 그 감각이 지금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건 사후 해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신호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방송가의 움직임은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라디오스타 이후 조갑경의 단독 클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편집 실수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의도된 선택에 가깝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매우 익숙한 방식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이 방식이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판단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층을 보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산업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연예인은 이미지를 통해 소비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될수록 그 신뢰는 경제적 가치로 전환된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이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해온 사례 중 하나였다.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안정적인 호감을 유지했고 그 호감은 지속적인 수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역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이건 단순한 평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상품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 회복은 훨씬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일부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를 다시 본다. 여기에 법적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이라는 결과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은 이걸 단순한 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책임을 졌는가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이 충분한 책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의문은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족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된다. 법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대중이 대신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때 등장하는 기준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은 법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가혹하다. 그리고 이 기준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미지로 만들어진 신뢰, 그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발생하는 급격한 반작용. 이건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콘텐츠와 대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질문들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과거의 장면들은 계속해서 소환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